안녕하세요. 정리력 전문가 윤선현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집 금고라고요.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알려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실천해 보셨는지요? 오늘은 그 금고안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지금 스마트폰 사진첩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? 맨 아래로 내리면 사진이 몇 장인지 숫자가 나옵니다. 몇 장이신가요? 5,000장? 1만 장? 어떤 분은 3만 장이 넘기도 합니다. 해외 조사를 보면 스마트폰 사용자 한 사람이 평균 2,800장 정도의 사진을 가지고 있고 10명 중 1명 이상은 7,500장이 넘는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중에 다시 꺼내본 사진은 몇 장이나 될까요? 오늘은 이 사진들을 하루 5분이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사진이 이렇게 쌓인 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. 기억하시죠? 예전엔 필름 카메라를 쓰실 때는 한 통에 딱 36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? 찍기 전에 한참 생각하셨죠? 이걸 찍을 만한가? 구도를 맞추고 숨을 참고 한 장을 눌렀습니다. 그리고 사진관에 맡기면 며칠 뒤에 인화된 사진이 나왔고 그중 잘 나온 분만 앨범에 붙였습니다. 못 나온 사진은 버렸고요.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? 손주 얼굴 한번 찍는데 5장씩 찍습니다. 눈 감았을까봐, 흔들렸을까봐, 음식 사진, 주차 위치, 약봉지, 카톡으로 받은 사진, 하루에도 수십 장이 저절로 들어옵니다. 찍는 건 쉬워졌는데 고르고 버리는 과정만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. 옛날에는 필름 46장이 정리를 대신 해줬습니다. 지금은 그 역할을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데 아무도 그 방법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. 정리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. 어차피 저장 공간은 넉넉한데 그냥 두면 안 되나요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, 찾을 수 없는 사진은 없는 사진과 같습니다. 손주 돌잔치 사진 어디 있는지 지금 찾으실 수 있으세요? 3만 장 속에 묻혀 있으면 그 사진은 가지고 있어도 가진 게 아닙니다.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. 정리되지 않는 소유는 소유가 아니다. 둘째, 실제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. 해외에서는 이런 현상에 이름까지 붙였습니다. 디지털 호딩이라고 합니다. 디지털 파일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는 현상입니다. 2018년 한 연구에서는 이렇게 쌓인 디지털 자료가 집안에 쌓인 물건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 파일 중 사람들이 가장 못 버리는 것, 그게 바로 사진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사진을 지우는 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사진에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. 셋째, 나중에 가족이 감당하게 됩니다. 일본에서는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습니다. 사진 정리에 관한 설문이었는데요. 나중에 내 사진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이 전부 삭제하겠다였고 그 이후로 10명 중 4명 가까이가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마음이지요.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남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방법입니다.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. 3만 장을 하루에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.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. 1단계, 마음이 안 아픈 것부터 지웁니다. 처음부터 손주 사진, 여행 사진을 열지 마세요. 거기서 막힙니다. 대신 이런 것부터 지우세요. 화면을 캡처한 스크린샷, 주차한 자리 찍어둔 사진, 카톡으로 받은 광고나 안내문, 흔들려서 못 알아보는 사진. 이런 사진들은 지워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.
그런데 놀랍게도 사진첩의 상당 부분이 이겁니다. 여기서만 정리해도 몇백 장은 가볍게 줄어듭니다. 2단계, 5초 안에 결정합니다. 한 장을 놓고 오래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날 정리는 거기서 끝납니다. 그래서 규칙을 하나 정하세요. 5초 안에 이건 있어야겠다 싶지 않으면 지운다. 혹시 실수로 지울까봐 걱정되시죠?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지운 사진은 바로 사라지지 않고 최근 삭제된 항목도는 휴지통에 30일 동안 보관됩니다. 언제든 되살릴 수 있습니다. 이걸 아시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. 삭제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아닙니다. 3단계, 남길 사진에 별표를 답니다.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버리는 것보다 남길 것을 고르는 게 정리입니다. 사진첩을 넘기시다가 이건 진짜 소중하다 싶은 사진이 나오면 하트 표시나 즐겨찾기를 늘려주세요. 그렇게 모인 사진들이 즐겨찾기 앨범으로 자동으로 쌓입니다. 목표는 딱 100장입니다. 저는 이걸 내 인생 100장이라고 부릅니다. 3만 장 중에 100장. 이 100장만 있으면 내 인생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진들 말입니다. 나중에 자녀들이 이 앨범 하나만 열어봐도 아버지가, 어머니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. 일일이 손으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요즘 휴대폰에는 정리를 도와주는 기능이 이미 들어있습니다. 아이폰을 쓰신다면 중복 항목을 확인하세요. 사진 앱을 열고 아래쪽 앨범을 누르신 다음 화면을 맨 아래까지 쭉 내리면 중복 항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. 똑같은 사진이 여러 장 있는 걸 알아서 찾아줍니다. 병합을 누르면 화질이 제일 좋은 한 장만 남고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됩니다. 만약 이 메뉴가 안 보이신다면 중복된 사진이 없거나 아직 확인 중인 겁니다. 충전기를 꽂고 와이파이에 연결한 채로 하루 정도 두시면 나타납니다. 갤럭시를 쓰신다면 저장 공간 분석을 보세요. 내 파일 앱을 열고 저장 공간 분석을 누르시면 중복된 사진과 파일, 큰 용량 파일을 한눈에 보여줍니다. 갤러리 앱의 메뉴에는 사진첩 정리를 찾으셔도 됩니다.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. 이 기능들은 완전히 똑같은 사진을 잘 찾아내지만 비슷하게 여러 장 찍은 사진은 잘못 찾습니다. 결국 우리가 봐야 합니다. 그래서 하루 5분의 필요한 겁니다. 사진만 쌓이는 게 아닙니다.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카카오톡 사진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합니다. 단톡방에서 오가는 사진들 자동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카카오톡 설정에서 저장 공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 다운로드 폴더도 한번 열어보세요. 청첩장, 안내문, 신청서 한번 열어보고 다시는 안 본 파일들이 가득할 겁니다. 꼭 남겨야 할 파일은 따로 모아두세요. 보험증서, 계약서, 진로 기록처럼 가족이 나중에 꼭 찾아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. 이런 건 사진첩에 섞여 있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. 중요 서류라는 앨범을 하나 만들어 거기에 모아두세요. 지난 영상에서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알려드리라고 했지요. 비밀번호를 알려드려도 안에 3만 장이 엉켜 있으면 결국 못 찾습니다. 열쇠를 주는 것과 안을 정리해 두는 것, 이 둘은 같이 가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정리는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. 남길 것을 고르는 일입니다. 옛날에 앨범을 만들던 걸 떠올려 보세요. 필름 36장 중 잘 놓아온 곳만 골라보셨죠? 그게 정리였습니다.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남기려고 한 일이었습니다. 사진 3만 장은 기록입니다. 하지만 그 중에서 고른 100장은 이야기가 됩니다. 오늘 영상을 보시고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. 사진첩을 열어서 스크린샷 10장을 지워보는 겁니다. 1분이면 됩니다.
그리고 마음에 드는 사진 한 장에 하트를 눌러보세요. 그게 여러분 인생 100장의 첫 번째 사진이 됩니다. 해보셨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몇 장 지우셨는지 궁금합니다. 지금까지 정리력 전문가 윤선현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 안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구독 서비스 어떻게 찾아내고 정리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잘 정리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